자, 블로그 마케팅 첫째 시간인데요. 블로그는 아무래도 그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 때문에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다른 것들은 다 한 과목씩 배정을 했는데, 한 타임씩 배정을 했는데 블로그는 두 타임을 배정을 했어요. 그래도 사실 많이 부족해요. 블로그는 여기서 배우는 것들은 교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블로그 비기너, 이제 초보를 시작하는 면에서는 충분한데, 이것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마케팅을 운영하려고 하신다면 꾸준한 포스팅과 또 꾸준한 연구, 공부 많이 필요합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금 블로그 1과 2에서 다룰 내용은 블로그를 개설하지 않으신 분들 블로그 개설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에디터라는 걸 통해서 글을 쓰는 그 기본적인 노하우를 제가 전수해 드릴 겁니다. 자, 가보시죠. 블로그라는 것은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고 뭐 다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티스토리라는 것도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워드프레스라는 또 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처음 시작은 네이버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에서도 이유가 나오고요. 무조건 일단은 네이버가 가장 쉽고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툴 중에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네이버를 하면 되는데, 또 하나 장점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개설해 놨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만든 그 순간 여러분들은 블로그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글을 안 썼다 뿐이죠. 글을 안 쓰셨어요. 근데 그 블로그는 그냥 있습니다. 볼게요. 명품 가방이란 걸 한번 키워드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창에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주소창에 보시는 것처럼 다 블로그 네이버닷컴, 블로그 네이버닷컴이에요. 물론 어떤 키워드에서는 다음 것도 노출이 되고요. 티스토리라는 블로그의 글도 노출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여기는 네이버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가 가장 노출이 많이 돼요. 자, 그래서 네이버를 당연히 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블로그 효과는 첫째 시간에 과정 설명드릴 때 글을 한번 썼는데 이게 바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효과인데, 이렇게 표를 보면은 이해가 빠르죠. 유입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보시면요. 75, 29에서 207, 100일. 실제 구매 건수가 6건, 2건에서 32건, 9건. 5배가 늘어나는 거죠. 블로그를 통해서 판매량을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블로그를 통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의 그 댓글을 제가 캡처해 봤는데요. 이분 이제 제 수강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처음에는 비기너로 시작을 하셨고요. 블로그의 불자도 모르는 분이 오셔서 초급 과정부터 중급 과정, 그리고 이제 고급 과정 거치면서 딱 물건을 판매 한번 블로그 포스팅 올리면 한 번 올릴 때 한 300개씩 팔려 나가요. 슬리본하고 여성 패션 잡화 판매하시는 분인데 댓글이 1200개 달려 있죠. 그러면 고객이 뭔가를 살려고 마음 먹고 질문을 한 거예요. 가격이라든지 뭐 배송 문제라든지 사이즈라든지 구매할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한 거에 답변을 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객의 질문은 50%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럼 600개 정도가 고객의 질문이고요. 그 정도의 50%가 또 실질적인 구매로 이루어지니까 300개 정도가 팔린다고 보면 돼요. 슬리본 하나에 7만 원에 판다고 봤을 때 매출량이 어마어마하죠. 블로그 포스팅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블로그 개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블로그가 이렇게 개설이 돼 있어요. 지금 제 블로그는 물론 블로그 포스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화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를 개설해 봤습니다. 새로운 아이디를 회원가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지금 블로그 첫 화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블로그 설정의 모든 것은 관리 영역인데, 여러분 이제 블로그 들어가시면 왼쪽 편에 여러분들의 프로필 사진을 등록할 공간이 나오고요. 그 옆에 포스트 쓰기와 관리 통계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만질 게 없어요. 블로그는 포스트 쓰기와 관리 통계만 아시면 됩니다. 포스트 쓰는 거는 가장 중요해요. 블로그 마케팅의 처음이자 끝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포스팅을 어느 카테고리에 쓸 건지, 고객들은 잠재 고객들은 내 포스팅에 어떤 검색 키워드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관리 영역과 통계 영역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걸 꾸며야 되니까 관리로 들어가시고요. 관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요런 화면이 나와요. 4개의 칸이 나오는데 왼쪽 첫 번째 블로그 정보 빨간 박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박스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런 화면 나오실 건데 숫자는 없겠죠. 숫자와 빨간 박스는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혼자서도 이렇게 강의 이후에도 복습하실 수 있게끔 자, 설명을 적어 놨어요. 1번은 제목, 별명, 소개, 사진, 모바일에서 보일 때 보이는 사진과 프로필용 댓글 사진, 즉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누구 다른 분의 블로그에 가서 댓글을 남길 때 댓글에 이름이 남고요. 옆에 사진이 남는데 그 사진을 어떤 걸로 선택할 건지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만드시면요. 이제 블로그를 꾸며봐야죠. 네이버가 정말 좋은 게 스마트 에디터라고 해서 포스팅 쓸 때 배우게 되실 건데 글을 쓸 때 너무나 쉽게 쓸 수 있게끔 사진도 너무나 쉽게 업로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또 하나는 블로그 스킨이라든지 타이틀, 메뉴들을 이제 꾸밀 때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꾸밀 수 있게끔 이렇게 리모컨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리모컨의 이유는 정말 리모컨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스킨 배경을 누르시게 되면 블로그 스킨이 바뀌고요. 타이틀을 누르고 원하는 디자인을 고르게 되면 타이틀이 바뀌고요. 네이버 메뉴나 블로그 메뉴를 누르고 원하는 디자인을 또 누르면 그 메뉴가 여러분들이 선택한 메뉴의 색상과 디자인에 맞게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번호 순서도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스킨 배경과 타이틀, 메뉴, 뭐 위젯 이런 걸 리모컨의 전체 기능을 보여준다라는 것과 이제 마지막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 페이지를 이동해서 블로그 레이아웃이나 메뉴를 사용하고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 이후에도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손으로 해보셔야 돼요. 직접 클릭해보시고 직접 눌러보시고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눌러보셔야 됩니다. 눌러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교환 참고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적용해보시고 실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스킨을 꾸밀 때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리모컨을 사용해서 꾸밀 수 있는 게 있고 또 좀 더 이쁜 스킨을 꾸미고 싶다 이러면 네이버에서 제공해준 툴이 있습니다. 자, 관리 누르면 아까는 블로그 정보를 클릭했었죠? 지금은 스킨 선택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화면이 나타나고요. 아이템 팩토리 바로가기를 통해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일러스트 모음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되면 많은 디자이너들이 직접 만들어서 올려놓은 그런 스킨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려고 자기가 만들었지만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려고 이렇게 업로드 해놓은 거죠.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자, 원하는 디자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검색도 통해서 원하는 디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이제 고양이 관련된 걸 좋아한다. 그러면 고양이 검색하시면 고양이와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스킨에 바로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물음에 답변을 하시고요. 그러면 아까 네이버 포스팅을 시작하세요 하얗게 너무 썰렁하게 돼 있던 그림이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정한 디자인으로 바뀌게 되죠. 이쁘죠? 자, 그리고 이건 레이아웃인데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안 할 때도 블로그 검색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다른데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되면 지역 맛집이라든지 뭐 그 외 지역 정보들을 검색을 해보셨을 건데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들어가는 블로그마다 글씨체도 다르지만 즉 글씨 크기도 다르고요. 뭐 폰트도 다를 것이고 그런 것도 다르지만 사진 크기도 다를 것이고 혹은 구성 자체가 다른 블로그들을 보셨을 거예요. 어떤 블로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블로그는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게 바로 레이아웃 때문입니다. 레이아웃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적용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에 어느 게 가장 걸맞는지 직접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레이아웃 말 그대로 보여지는 모습의 차이이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블로그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카테고리 만들기로 보는데요. 자, 지켜야 될 4가지 원칙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2번 이상 읽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2번 이상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카테고리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3번째, 메뉴 글 관리.
블로그 빨간 박스에 되어 있는 거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카테고리 추가 누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 폴더가 생깁니다. 자,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게시판이라는 게 있고요. 게시판 옆에 보면 카테고리 명에서 게시판 이름이 또 있죠. 여기에 커서를 클릭을 해서 지우게 되면,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지우게 되면 여기 빨간 체크에 되어 있는 게시판의 글자도 같이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포스팅 주제를 담을 폴더를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효백 씨의 일상 이야기, 전효백 작가의 마케팅 이야기, 이렇게도 담을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음식점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음식점이 평택에 있어. 그러면 평택 맛집 이야기, 평택 맛집 소식,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카테고리 안에는 그 관련된 소식을 이제 계속 업로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마케팅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마케팅으로 바꿨어요. 자, 여기도 보면 딱 숫자가 나와 있죠. 빨간 박스와 숫자가 나와 있고요. 요 관련된 설명은 뒤에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마케팅을 만들어 놓고 마케팅 외에 또 다른 폴더도 만들 수가 있지만 그 전에 마케팅 밑에 하부 카테고리, 세부 카테고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순서는 클릭하는 순서입니다. 1번, 2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빨간 박스에 되어 있는 거 1번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라는 빨간 박스 2번을 눌러야 처음에 눌렀던 이 마케팅에 관련되어 있는 하위 카테고리가 생성이 됩니다. 자, 지금 생성이 됐죠? 근데 만약에 요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던 걸 누르지 않고 카테고리 전체 보기를 누른 상태에서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새 폴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마케팅을 누르고 카테고리 추가 누르면 그 마케팅이라는 카테고리의 하부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고요. 그것이 아닌 다른 곳을 클릭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즉 기존의 어떤 카테고리에 클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폴더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공개해야겠죠. 이거는 비밀 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고요. 글보기형도 블로그형, 앨범형은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느 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잠재 고객들에게 보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써놓고 블로그형 해서 여러분 블로그로 다시 한번 보고요. 앨범형 만들어서 여러분의 블로그를 다시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고객이 마음에 들어 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걸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확인을 누르면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블로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아까는 없었던 카테고리가 마케팅과 세부 카테고리 SNS, 그리고 또 다른 카테고리 블로그,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카테고리를 이제 상단이라 그래서, 블로그 상단이라 그래서 이 타이틀 스킨 밑에 바로 딱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메뉴 글 관리에서 상단 메뉴 설정하시면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상단에 올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올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선택만 하시면 성공적으로 반영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 보셨죠? 자, 여기에도 카테고리가 있지만 위에도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카테고리의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새 글을 작성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여기에 N자가 움직이면서 떠있게 돼요. 그럼 고객이 방문을 했을 때 이게 N자가 전혀 없으면 죽은 블로그로 보이거든요. 네, 글을 쓰면 N자가 보여서 지금 현재도 활성화되고 있는 블로그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신뢰도도 줄 수가 있고요. 또 N자가 있으니까 어떤 글이 있을까 라고 하는 호기심에 클릭도 유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단 메뉴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자, 이 정도면 기본적인 블로그를 개설하는 문제는 끝났습니다. 물론 정말 멋지고 아주 고급 사이트 같이 만들고 싶은 욕심이 처음에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순서가 있어요. 블로그는 이쁘게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포스팅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 꾸며놓고 글 쓰는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포스팅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글도 축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방문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 블로그를 리뉴얼 한다든지 디자인에 신경 쓰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은 포스트 쓰기로 찾아뵙겠습니다.